2024년 5월 26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1% 넘는 코스피 하락세에 힘입어 2700포인트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금요일 뉴욕 증시를 확인해 봤더니 그 전날 다우지수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그거를 급락이라고 표현했고,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전일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가파른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다. 자, 우리는 그 정보까지 알고 주말을 보내고 지금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겠죠. 제가 5월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증권사들이 세일인 메이다, 아니다, 세일인 메이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5월달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그게 장중 변동성이든 데일리 변동성이든 1% 이상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좀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변동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었죠. 자, 6월달 증시는요, 글쎄요, 아직 6월달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으니까. 만약에 6월달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애널들이 맞히는 적 있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6월 달의 증시에 대한 그림은요. 아마 정신이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6월 첫 번째 날인데 하다 보니까 벌써 6월 말이야? 벌써 상반기 끝이야? 벌써 2분기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6월 달이 후다닥 지나가는 그런 달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6월 달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러니까 5월의 마지막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5월을 보내면 6월 첫 번째 주에 5월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즉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6월달 FOMC 회의가 열리고요. 그 바로 직후에 5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느새 6월달 중순에 와 있고 하다 보면 우리는 6월 말에 5월달 개인 소비 지출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아마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갈 거고, 그리고 아마 경제 지표들을 체크하느라고 정신줄 놓다 보면 어느새 2024년 하반기 시작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5월 마지막 주를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또 6월달 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24일 코스피 34포인트 하락했고 2700포인트 반납했다 말씀드렸습니다. 268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금요일 뉴욕 증시가 그 전일 가파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다라는 우리가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은요, 27일 월요일은 2700포인트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칠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 2670에서 2800포인트 잡았고요.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NH투자증권이 코스피 예상밴드를 2700에서 2820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인간 지표가 튀어나왔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네가 맞추지 못할 거라는 거를 예언했고, 맞히지 못했다라는 거를 맞췄습니다. 글쎄요. 지난주 2820이라고 했던 NH투자증권이 2820은 좀 민망하니까 소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너무 또 주간 코스피 예상밴드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 좀 속보이니까 일단 한 20포인트 정도 양보한 지수를 내놨습니다. 자, 상승 요인은요. 증권사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만약에 주식시장이 오른다면 어떤 내용 때문에 오를 것인가? AI 관련 수요를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수출 호조 기대감이 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자, 하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인 거죠. 그게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하락 요인으로 뽑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증시 이슈들을 좀 보면은요. 증권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건 기업의 실적뿐이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고요. 자, 한중일 정상회담. 예, 김태호인가요? 예, 걔는 한일중으로 했죠. 그냥 이란중으로 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도중에 뭐 일본 기시다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뭐 출발을 했다 뭐 그런 속보도 접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말이 정상회의지 시진핑이 오지 않잖아요. 시진핑이 오지 않는 이유는 원래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날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똥줄탐에 아주 빠른 플랜을 짰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뭐 당연히 굳이 내가 뭐 윤석열 때문에 내가 뭐 가줘야 돼? 나 바빠서 못 가는데? 뭐 이런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시다 같은 경우에 뭐 싹싹 빌었겠죠. 형님 좀 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일단 기시다는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 여하튼 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26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의를 한다. 일단 정상회의 아니고요. 그리고 나올 얘기 없고요. 그리고 얘네 셋이 모여서 얘기한들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28일부터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가 T+2가 아니라 T+1으로 결제일이 하루 단축되죠. 아마 우리나라도 단축시킬 가능성 이제 보이죠.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주식을 매도하면 수요일날 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제 수익금을 출금하고 재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재투자하는 날 수익금을 꼭 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매도를 했지만 수익금은 수요일 날 출금을 해야 되는 뭐 그런 T+2 결제일이 좀 적용이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똑같이 미국이랑 하자. 미국처럼 하자라는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 이거 주식시장에 영향 끼치는 거 없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보면서 제가 다가오는 한 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좀 짚어드릴 건데 우선 27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현충일 주식시장 열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쓰리도 화요일 방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언제 튈지 모르는 아주 그냥 그 초집중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쉬어주면 주식시장에 더욱더 제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매매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 전할 내용이 있으면은 방송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놈과 신하가 매매하느라고 정신없구나. 주식시장에 집중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일 화요일 5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경제지표, 제가 오늘 짚어드리는 경제지표 말고도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만 제가 딱딱 찝는 경제지표들은 미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저 경제지표에 집중하지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한 2주 전쯤인가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3만 건이 나와서 고용이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주식시장 올랐다, 막 주접 연병들을 떨 때, 여러분, 23만 명이 돼서 최근 들어 높긴 했지만 기준선이 30만 건이에요. 라고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21만 건 내려왔다, 그런 뉴스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경제 지표는 이렇게 5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그리고 29일 발표되는 5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 미국이 경제가 좋다고 우기지만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 흐름을 봤을 때 미국 경제지표는요, 이미 길게는 19개월, 짧게는 12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라는 그 멘트 속에 이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은요, 마이너스 30, 20, 마이너스 11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곤 했는데 얘네들의 움직임의 어떤 추세를 보면 제가 얘네들이 움직임을 보면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되고 가고 있는지 최근 들어 댈러스든 리치먼드든 엠파이어 스테이트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얘네들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29일 수요일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인 미국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책. 이 책은 FOMC 회의 결과,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열리는 그 주에 2주 전에 발표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까? 지난번 베이지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베이지북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요,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좀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고 경제 성장이 좀 느려졌고 경기 둔화가 보였고 이러면 시장은 일단 미국의 경기 둔화, 금리 인하 흥분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는 미쳤으니까. 이제 그렇게 흥분하다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면 또 약간 숙연해지겠죠. 왜 숙연해지는지에 대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하튼 27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 27일은 5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 29일 수요일 날은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5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30일 목요일 날은요,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한 달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속보치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부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드디어 짜잔, 31일 금요일 4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 흐름을 좀 한번 볼게요.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흐름을 보면 작년 11월 달에 2.7, 12월에 2.6, 1월 달에 2.5,
2월 달에 2.5, 3월 달에 살짝 반등해서 2.7, 그리고 4월 달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은 3월과 변함없는 2.7% 상승 유지입니다. 자, 그리고 근원,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걸 제외한 물가 지수는 1월 달에 3.2였다가 11월 달에 3.2였다가 12월 달에 2.9로 크게 하락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엄청 커졌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뉴욕 증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 11월인데 11월 초였습니다. 왜 11월 초였느냐? 11월 첫 번째 주에 발표됐던 10월 달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럼 금리 인하하겠네. 고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금리 인하로 11월 초부터 주식시장을 막 띄우다가 12월 말에 발표한 11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3.2%였고 1월 말에 발표된 12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2.9, 즉 앞자리가 3에서 2로 바뀌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커졌어요. 왜?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렇게 11월 달에 3.2였던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12월 달에 2.9, 앞자리가 바뀌면서 시장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1월 달은 2.9 유지, 2월 달은 2.8로 좀 소폭 하락합니다. 3월 달 2.8로 유지, 지금 4월 달 2.8 유지로 전망되면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 연속 2.8% 유지되는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은 3월 달과 4월 달 2.7%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매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죠. 생산자 물가 지표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월 말에 개인 소비 지출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좀 뒤로 하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뭐냐면 개인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은 3월 달에 2.8,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2.8, 4월 달에 2.8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둔화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원이 아니더라도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도 전문가들은 지금 전월과 똑같은 2.7% 상승 유지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 예상보다 둔화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장은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우와! 5월 중순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예상만큼 둔화됐고 하물며 5월 말에 발표된 4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둔화됐다면 연준은 올해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고 했는데 다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은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연준의 베이지북도 중요하고요. 1분기 GDP 수정치도 중요합니다.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인데 개인 소비 지출의 예상치를 지금 전문가들이 전월과 똑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볼까? 전월 대비 똑같이 예상치를 잡아놓고 예상보다 만약에 둔화되었다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어요라는 그 한마디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1분기 GDP 수정치라든가 아니면 뭐 베이지북 같은 곳에서 아유 경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 이랬을 때 그럼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쩌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31일 날 발표되는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갑자기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커질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슈에서 전문가들은 믿을 거는 기업 실적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기업 실적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아마 6월달 증시는 5월 말에 판을 일단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왜 예상치를 전월과 동일하게 잡았을까? 전월보다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전월 대비 둔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였다라고만 해석을 할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였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 경제가 둔화됐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하 하겠네라고 흥분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6월 달은 아마 경제 지표 체크하다가 정말 일희일비하다가 그냥 6월 달이 후다닥 갈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서 증시가 또 막 흥분하고 뭐 다우 지수가 또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만했네 하지만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동반 상승하고 그러진 못할 거고요. 우리 봤잖아요. 지금 거의 상반기 보내면서 물론 미국 주식시장도 약간 어거지로 올리는 게 있습니다만 그 어거지로 올리는 뉴욕 증시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 6월 달에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일단 5월 달 마지막 주 판은 그렇게 짜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월말이니까 기관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흥분 모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된다. 미쓰리가 혹시 5월 마지막 주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막 이렇게 흥분될 것 같아. 근데 흥분하지 말라 그랬어. 그 부분만 좀 인지를 하시고 5월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증시는 아직까지 딱 보이지 않는데요. 하여튼 경제 지표들이 너무 정신없이 발표되고 FOMC 회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바짝 긴장하고 이슈 같은 거 잘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5월 마지막 주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화요일 방송 올릴 거고요. 아니면은 수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다고 하니까 잘 조심히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